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현재 시각 06시 32분, 배기온도가 12.8도.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근에 전두환 전 통의 손자라고 해야 되나? 조카. 손자의 증언과 자기 집안 어르신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원죄들을, 죄값을 자신만이라도 안 입고 가겠다,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미국 유학 중에 마약을 취한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순수한 동기는 이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어떤 한국 국내에서의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귀국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몇 시간 후 또 풀려난 상태에서 그쯤에서 이제 광주를 방문하죠. 예전에 몇 년도인가요? 그게 79, 80, 81, 82, 83, 84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84년에서 85년 무렵에 가락동에서 살고 있어요. 가락 아파트에 살고 있을 텐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송파 대로가 있어요. 일신여상, 성남, 잠실로 가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잠실여고 앞에, 일신여상 앞에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큰 좌판이 쭉 벌어졌어요. 봄, 가을, 365일. 추운 겨울이면 좀 어려웠겠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카바이트 볼에 빨간색 조명이, 서적들이 쫙 깔려 있어요. 길바닥에.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불온 서적들을 그렇게 팔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서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광주의 진실, 그게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더라고. 어렸을 때인데. 84년도에 9월, 8월경에 이사를 왔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 신림동이라는 데서 송파구로 이사 왔는데, 광주의 진실을 자랑하면서 파편처럼 시대적인 파편들이 막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팍팍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간 1980년 5월 18일경에 있었던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벌어진 계엄군들의, 현재는 계엄군의 지휘가 전두환 노태우 당시 사령관과 지도부의 형사재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불법적인 진압이었다는 게, 따라서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라 계엄군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군인들의 행동이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들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그 부패할 때 사회 내부에서는 그거를 그 부패된 거를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그죠?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유하자면 그 악취, 오치 막 그 악취가 오물에 대한 악취 빨리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점점점 사회의 그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파헤치고 알려진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 정말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관련된 분들 유족들이 원통해야 할 만한 내용들의 많은 억척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지위 복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뭐 국회의원은 김일성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5.18을 아직도 그 당시에 잘못된 선전물에 노출돼 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게 그 북한에서 내부에서 침투한 간첩들의 내부 폭동이라는 내용들과 사진들의 유일물 배포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제대하고 한국문단이라는 데에서 잡지를 발표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앉아있는데 그해 96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론단이라고 극우익이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극우 세력의 월간 잡지였는데 개간지였나 월간지였을 거야. 지금은 있나 모르겠지만 나 지금 생각해도 아주 충격이었어 그게. 버젓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대중도서관에 뭐 밝혀진 진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장공비였다 뭐 그러면서 5.18에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다는 내용들이 증언들이 막 써있는 거야. 와 진짜 광주 사람들은 아마 통탄을 할 거야 통탄을. 황석영 선생이라고 얼마 전에 뭐 방송국에 나와서 수년 전에구나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상당히 수준 높은 교양 프로그램잖아요. 거기서 황석영 선생이 당시 겪었던 가족들의 비극과 거기서 자신이 서울에서 올라오면서 시대적인 요청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기록들의 죽음을 넘어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죽음을 넘어서 삶을 넘어서인가. 그런 작품들을 자신이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기록을 맡게 되잖아요. 상당히 숙연해지는 내용이었고 정황상 그죠? 정황상 말이죠. 대한민국에 숨겨진 고정 간첩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광주에도 없었을 것 같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주체가 돼서 당시에
당시에 있었던 그 전두환 정권 타도에 관련된 내용을 주도했을 것 같아요. 그 시위 세력, 시위대 중에 한두 명은 끼었겠지. 고정간첩들이. 합리적인 의심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오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누가 그러더라고. 광주는 당시에 무슨 해방구였다고. 폭력이 해방구. 그럼 자기 주위에 폭력이 난무하고 그 폭력을 진압하는 치유하는 시민들을 또 진압을 하고 폭력을 하고 죽이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겠어요? 미국의 무기인 하에 왜 미국이 묵인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황도영 선생이 증언하는 그 시대적인 아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느끼는 그런 광주는 이런 거였어요. 그 광주라는 자체가 어떤 삐죽삐죽 그 물건으로 얘기하면 삐죽삐죽 나온 어떤 잡으려고 하는데도 그 잡기 위해서는 상처를 반드시 입혀야만 하는 어떤 고슴도치 같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헤치려고 그러면은 해체해야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파편들, 기억 속의 파편들이, 그리고 진실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있었을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고통받고 거기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홀로코스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황석영 선생이. 홀로코스트.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홀로코스트. 난 홀로코스트에 대한 내용도 정말 접근할 수 없을 정도고, 뭐 인간의 피부를 전등갓으로 썼다는 이런 끔찍한, 비누로 썼다는 이 있잖아요. 영상들이 증언되었는데 고통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고슴도치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나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지. 사실 자체를. 너무 충격이니까.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지난 80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5월은 지금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시기 전에 그 하교하는데 아버지가 환히 웃으면서 나를 바라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쯤이었어요. 파편, 보이지 않는 파편들 때문에 2차 3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손자의 그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사죄가, 뜬금없다지만 유효하다. 왜냐, 그가 젊기 때문에 그들과 시대를 공감하는 많은 청춘들이 아마 그 고슴도치 같은 사실들을 용기 있는 자들은 열어보고 그거를 확인하고 목격할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의 행동은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또다시
곧 다가올 5.18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그 잔혹했던 군부 독재의 할아버지 수계에 대한 잔혹한 행동을 반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사실에 접근하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고통들었어. 어제도 그 내용을 좀 듣는데 영상으로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동시대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 상입니다. 너무 좋은 하루 되시고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바깥 멀리 먹구름이 그죠? 먹구름이 쭉 산하에 널려 있어요. 방울을 먹으면 없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조심하시고요. 조선탄타였습니다.